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은요 솔직히 서로를 너무 세게 누르고 있어요. 밖에서는 우리는 단단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안에서는 옆 사람 숨소리까지 경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한국이 무너지는 순간은 경쟁 같은 큰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마음이 하나씩 부러지는 그 순간에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2호선 아침 7시 반이었어요. 시림적으로 타면 베딩에서 나는 그런 눅눅한 공기, 급하게 사는 편의점 곱비 냄새, 사람들 숨이 섞여서 부옇게 느껴지는 그 공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고등학생들이 서 있는데 진짜 얼굴이 학생 얼굴이 아니에요. 눈 밑에 바랐고 눈꺼풀 무거워서 서서 자요. 손에는 문제집이 들려있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그거 그냥 비건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나 오늘 모의고사가 망했다, 망했어.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근데요, 동시에는 전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면 그 지하철 말이야. 그렇게 꽉 차는데도 질서가 있어요. 누가 근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눈치 보면서도 줄을 만들고 문을 열려면은 안 밀치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스웨덴 사람인데 한국의 그 안전함과 질서는 진짜 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계속하면은 그 강함이 사람을 살리는 강함이 아니라 사람을 갈아버리는 강함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7년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을 뭐냐면은 헨리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건설 현장에서 아니면 무슨 회사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친구들 집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연애할 때도 나와요. 헨리야 너 왜 그렇게 느려?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이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문제는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악의가 없어요. 다들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이면은 사회 전체가 서로 목을 조르는 모양이 돼요. 여기서부터 제 이야기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2020년쯤이었어요. 서울에 진짜 똑똑하고 밝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뭐 공부는 힘들지? 그 정도로 가볍게 말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 친구는 연세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스터디 카페, 학원, 과외, 집, 이 루틴이었어요. 카톡 답장도 늘 뭐, 헨리야, 미안, 지금 공부 중.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요. 사람 얼굴이 달라져요. 말수가 줄고 웃을 때도 웃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2달 동안 사라졌어요. SNS도 조용하고 연락도 안 되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바쁘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바쁘다는 말이 다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2달 지나니까 그건 바쁨이 아니라 고립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본 날이 아직도 너무 선명해요. 홍대 근처였는데요. 카페에 들어오는데 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앉자마자 손을 소매 안으로 뭐 숨기더라고요.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냥 웃으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했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눈을 피하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나 병원 2번 갔다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요. 나를 좀 다치게 했어요. 라고 했거든요. 발에 자의 흔적이 보였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냥 비근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표정이에요. 공부에 지친 표정이 아니라 살아남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은 사회 전체한테요. 근데 동시에 친구가 너무 미안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러게요. 여러분, 이게 제일 잔인해요. 시스템이 사람을 부러뜨려 놓고 그 사람을 자기가 부러진 걸 자기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요, 한국을 서로를 압박하면서도 그 압박을 내면화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교복 입고 화장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근데 안에서는 비가 나요. 소리 없어요.
그 이후로 저는 밤 12시 넘어서도 불이 환한 스터디 카페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의자는 앉아있는 애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폰을 굽고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잠 깨우려고 바카스 마시고요. 나 이제 2시간 잤어. 이 말이 무슨 훈장처럼 나와요. 근데요, 그건 훈장이 아니라 경고등이에요. 몸이랑 마음이 그만해 라고 외치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국의 강함이 보이기도 해요. 한국은요, 문제를 보면은 미친 듯이 개선하는 나라이거든요. 기술도 그러고 인프라도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추진력이 감동받아서 한국어도 혼자 공부했고 한국에서 버텼어요. 근데요, 추진력이에요. 방향이 들리면은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기도 해요. 특히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가 그런 기분값이 되면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낙오자가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봤던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요, 벤츠 S클래스 산 친구가 있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좀 웃었어요. 야, 너 미쳤냐? 이 차가 왜 필요해? 이렇게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 현실이었어요. 형, 이거 타면은 사람들 태도가 달라져. 이 말이에요. 그냥 허세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동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 집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집이 아니었어요. 고시원이었어요. 복도도 좁고 벽은도 얇고 옆방 전화 소리가 다 그대로 들리고요. 방에 들어가면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밖에 나가면은 S클래스 키를 테이블에다 탁 놓아요. 그 순간에 사람들 눈빛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내가 없는 사람처럼 지급을 받을까봐 걱정돼서 무서워요. 이 공포였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서로를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불안이에요. 집값, 직장, 학벌, 부모님, 그리고 주변 시선이요. 내가 멈추면은 끊는다. 이 감각이요. 근데 사람은 계속 뛸 수 없잖아요. 계속 달리면 어느 순간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부러져요. 그리고 그 부러진 마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터져요. 뉴스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날 다른 뉴스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잖아요. 퇴근하고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 거기 앉아 있으면서 커피 마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문득 한국 생각이 나요. 한국에서는 퇴근해도 마음이 퇴근을 못했거든요. 항상 내일, 항상 병가, 항상 비교였어요. 근데 호주는 누려요. 솔직히 답답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누림 속에서는 사람이 숨을 쉬어요. 여기서는 야, 헨리야, 너 왜 이렇게 늦어? 하는 것보다는 괜찮아, 내일 해도 돼가 자주 들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저는 한국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겁이 나요. 한국이 그 숨을 잃으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에요. 스웨덴 얘기도 잠깐 할게요. 저는 스웨덴이 가족도 있고 잠깐 갔다 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안전이 당연했는데도 요즘은 친구들이 밤이 혼자 다니기 싫다고 말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사회가 약해지는 건 한순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규칙이 흐려지고 책임이 흐려지면은 결국 약한 사람이 먼저 다쳐요. 한국은 아직도 질서가 있고 공동체 감각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저는 그게 한국의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보물이요, 내일 압박 때문에 스스로 깨질 수도 있어요. 밖에서 무슨 공격받아서가 아니라 안에서 서로를 계속 몰아붙여서요. 제가 아까 그 연재 때 준비하던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 어느 밤에 그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새벽 3시였던 것 같은데, 오빠, 나 지금 응급실이야.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에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그 친구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번에는 그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괜찮아가요,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포기했던 말처럼 들렸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에서 열심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는 아름다운 단어예요. 한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도 열심이었어요. 근데요, 열심히가 상대를 누르는 무기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말로 하는 폭력이에요. 너도 해야지. 남들도 다 하는데 그 정도도 못 버텨? 이 말이에요. 사람을 전전히 죽여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강한 나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함이요, 사람을 버리는 강함이면은 안 됐잖아요. 진짜 강함은요, 뒤처진 사람을 한번 잡아주는 강함이에요. 속도를 조금 늦어지는 용기예요. 체면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남눈을 위해서 아이들을 그냥 갈아넣는 거고요. 그거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깎아먹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은 누구를 누르고 있어요? 혹은 누군가에게 눌리고 있어요? 그 압박이요, 여러분을 앞으로 보내는 힘이기도 하겠죠. 근데요, 그 힘이 계속 같은 방향이면은 언젠가는 한국이 자랑하는 그 안전함, 그 질서, 그 따뜻함이요, 안에서부터 금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스웨덴에서 그 금이 생긴 것도 느꼈고, 호주에서 숨 쉬는 걸 또 배우고, 한국에서 그 속도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한국이 그 속도만큼 사람을 살리는 방향도 선택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로요, 이거는 무슨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괜찮아? 오늘은 좀 쉬어. 네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한국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탄탄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 가진 제일 큰 힘은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압박으로만 쓰면은 결국에 남는 건 성적표도 자기도 아니라 동빈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짜로 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한국을 바뀔 수 있어요. 이미 수없이 바뀌어왔어요. 근데요,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사람 마음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 틈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쓰러져요. 여러분, 그걸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개인 문제로 넘어가면은 언젠가는 그거 한국의 문제로 돌아와요. 그래서요, 제 부탁은 하나예요. 저를 더 세게 누르지 말고 한 번만 더 보고, 한 번만 더 멈추고,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한국이 무너지는 건 밖에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누르는 속도에서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